최근 항만 근로자와 요양시설, 재활병원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천항 집단 감염의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으로 향했던 봉사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후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후원과 봉사에 나선 사람들의 훈훈한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 8조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대규모 사업의 조기 착공 등을 점검 중입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2%인 3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5일 부산에서는 1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항만 근로자, 요양시설, 재활병원까지 대부분 집단 감염의 추가 확산 사례인데요. 특히 보건당국이 최근 불거진 항만 집단 감염의 원인을 찾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과 환자, 간병인, 가족 등 14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구 소재 재활병원. 병원 접촉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체 조사에서 5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11분의 환자가 병원에 남아있고 이 환자를 돌볼 의료진과 간병인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은 코호트 격리가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모두 다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4차 대유행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감염 사례 1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동구 거주 러시아인 1명, 영국에서 입국한 영국인 1명에 이어 세 번째 사례. 5일 확인된 사례는 탄자니아에서 두바이를 경유해 지난 1월 19일 입국한 뒤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부산생활치료센터의 1인실에 격리되어 치료받고 1월 29일 퇴소하였습니다. 접촉자는 없어 지역 내의 감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가 발견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항만 집단 감염의 원인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내부에서의 감염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를 찾기 위한 목적. 부산시가 확진 선원 5명의 유전자 조사를 의뢰한 결과 4건이 지난해 감천항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 당시 러시아 선원에게서 나온 바이러스와 동일한 GR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부산에서 유행하는 것과는 다른 그룹인 만큼 해외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선원들의 유전자와 동일한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장군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합니다. 기장군은 오는 8일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5곳에 종사하는 77명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고위험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사를 강화합니다. 기장군은 지난 4일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164곳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33곳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외출이 쉽지 않다 보니 복지관으로 향했던 봉사자들의 발길은 끊겼고 후원금과 후원 물품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후원과 봉사에 나서는 이들도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훈훈한 마음을 전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금정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질 선물 상자에 생필품과 마스크, 손소독제 간식거리가 채워집니다. 혹여나 빠뜨리는 물건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길이 뚝 끊겼던 봉사자들이 복지관을 찾으면서 모처럼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날 봉사에 나선 이들은 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들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매년 마음 모아 해왔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라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이웃분들은 더 어렵지 않으실까 해서 감염 예방과 코로나 극복에 힘을 드리고자 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후원금을 모으고 포장한 선물을 차에 실어 마을 곳곳을 다니며 직접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집 밖에 나올 일 없고 설날조차 멀리 떠난 자식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 선물을 한가득 손에 든 딸 같은 봉사자들을 방문해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듯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에도 건강하세요. 코로나 한파가 몰아쳐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데 대기 시간이 무려 7시간이나 걸린다. 왠지 아이돌 콘서트 티켓 예매 경쟁 아닐까 싶으실 텐데요. 다름 아닌 경기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이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자 첫날에 너무 많은 접속자가 몰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경기도처럼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급 대상과 액수가 제각각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주민 한 명당 25만 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1인당 20만 원인데요. 여기에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 받는 10만 원은 별도여서 포천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목포와 강진, 영덕, 영촌 등지에서는 모든 주민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듣고 오시죠. 설 명절 돌아와서 설 준비해서 써야지. 돈 이제 25만 원, 둘이 뭐 50만 원이니까 그러고 쓰면 하지요 뭐. 이렇게 다 시민, 전 시민을 주니까 받는 사람은 좋죠. 근데 저희도 이제 받아서 주위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표적이죠. 물론 모든 주민에게 주게 되면 소비를 진작시켜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시각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선별 지원에 나선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추가 소비로 불과 25에서 35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 우리한테 그게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거죠. 그냥 장사도 옛날만큼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지급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도 있고요. 지역 화폐나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지자체도 있네요. 아니면 조금 독특한 방식인데 65세 미만에게는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주고 65세 이상에게는 현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보니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는 주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주냐 또는 왜 적게 주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보면요. 같은 업종이어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목욕탕 주인의 경우 전남도민은 100만 원을 받았고 부산시민은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노래방을 세종시에서 운영하면 100만 원, 전북에서는 70만 원을 받았고요. 대전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24만 원을 받았는데 타 지역에서는 그 배 이상인 50만 원을 지급받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면 지역별 편차보다는 전 국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지역별 경쟁처럼 돼버린 재난지원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집행 예정 금액은 8조 68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액보다 5천억 원가량 많습니다. 이 금액은 시청과 구군,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 간접 자본 사업 등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예산의 65.2%에 달합니다. 시는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관별 대규모 투자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과 조기 착공 등을 점검 중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서 317건에 대해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2%인 3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1곳에서 총탄화수소, 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도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탄화수소 28건, 먼지 7건 등 모두 38건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장시설이 가장 많은 강서구가 14건, 사상구 9건, 사하구 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산시는 부적합 결과를 관할 구군에 통보해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 신고가 부산시 홈페이지로 일원화됩니다. 부산시는 기존의 교통불편 신고 접수 창구를 부산시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민원 처리 조사를 할 때 비대면 진술을 강화하는 등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운수업체와 관련 단체 종사자를 제외한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교통불편 민원위원회를 구성해 버스나 택시 관련 법 위반 행위 중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매월 위원회를 거쳐 의결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제1차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며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 개발비 등 재정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어류 203종의 알과 어린 물고기의 정보를 담은 난자치어 도감을 발간했습니다. 수과원은 우리나라에서 연근해 어류 203종의 알과 어린 물고기를 직접 채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발간한 도감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는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 산란장과 성육장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성장 단계별 다양한 표본을 확보해 422쪽 분량의 백과사전식 도감으로 제작했습니다. 부산시가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자치경찰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자문단은 부산시와 시의회, 경찰,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문단은 자치경찰제 준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현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